연우는 알아서 보겠지. 우리가 이제 유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수업할 때 이번에는 유전은 제가 여러분 2학년 때 제대로 조금 다루고 그 이후로 제대로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내용도 그렇고 그냥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지만 옛날에 들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오늘은 좀 정리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2주 동안 수업을 듣고, 물론 유전은 4주 동안 수업을 하겠지만 2주 동안 듣고 그 2주 동안의 내용으로 풀어야 될 생명과학 시험 문항을 한번 간단히 보면 힘으로 보시면 일단 이런 거 3번 같은 문항 있죠. 뭔가 세포 주기라든지 DNA 양 같은 거 이런 거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문항 있죠. 이것도 해결할 수 있게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이거는 생식세포 분열과 관련된 DNA 양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학을 못해가지고 틀린다.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거 해결하는 방식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핵형 맞추는 거 있죠. 요거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해가지고 시간 안에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풀고 나머지 이런 거라든지 이것도 조금만 도움 받으시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가계도 같은 거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혹시나 여러분이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를 풀게 연습은 할 건데, 가급적이면 앞에 세 가지 유형 있죠. 세포 주기, 핵형 분석,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 요것들을 맞추는 걸로 여러분이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다 잘 풀고 그 세 개까지 잘 풀었다 하면 나머지 세 개는 솔직히 없는 번호로 찍으면 반드시 한 개는 맞거든요. 제대로 풀었다는 가정하에 반드시 거의 하나 맞을 겁니다. 그렇게 치면 두 개만 틀린 거기 때문에 잘하면 1등급, 안 좋으면 2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괜히 이걸 풀어서 쉬운 문제를 틀릴 바에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단 이번 특강에서는 이런 것도 풀 수 있게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팁을 드리긴 할 건데, 제가 드린 팁을 그냥 외우는 레벨이 아니라 그냥 자동화 다다다닥 이렇게 풀듯이가 돼야 시간 안에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다른 과목을 차라리 올리시라는 옛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 했던 필기노트를 보되 조금 더 간단하게 할 거고요. 이제 제대로 볼 거는 수능 특강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 수업에서는 수능 특강 뒤쪽부터 이렇게 나가기로 했나? 중간부터 나가기로 했나? 생명의 특성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맨날 앞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물질 대사랑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 뒤에부터 이렇게 진도 나가니까 요게 다시 유전이 돌아왔을 때 자동으로 복습되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맞히죠.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틀리는 거 이제 모의고사 치고 나면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뭐 틀렸는지. 혹시 단톡방에 올린 거 봤나요? 네. 뭐 올라왔어요? 관심이 없었을까? 여기 보면 여러분 답변 반응을 볼 수 있고요. 왼 오른쪽 게 전국 평균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보통 학교들이 전국 평균 한 C 정도 맞는, 그러니까 뭐 한 40%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애들은 인문학에 대해서 거의 60-70%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훨씬 덜 맞는데 여기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문제가 아까 보여줬던 인문학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냐? 선생님 누르면서 사라졌나? 올해 3월 모의고사 혹시 기억나요? 네, 조금. 3모 중에 여러분이 3번인가 4번을 많이 틀리셨거든요. 요구나. 선생님 여러분이 틀릴 거라 생각을 못 해가지고. 맞았어.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이제 더 높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틀렸고 많이 틀렸더라고요. 아까 보면 한 16%는 맞았다 돼 있던데. 뭐야? 그러니까 찍는 것보다 확률이 낮았습니다. 많이 틀렸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왜 3점짜리인지 쌤은 이해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틀린 걸 보니까 이거를 좀 소홀히 하는 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기본 내용도 있지만 이미 아는 친구들 좀 더 탄탄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기 싫다. 구경하겠다. 적응 중이에요. 아직 적응 중이에요. 아직 거의 적응 다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전은 우리 생명의 특성 중에 여러 개 중에 유전이 있었죠. 유전과 생식. 바이러스도 유전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생명체들도 다 유전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무생물이지만 그래서 유전이라는 건 뭔가 전달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물질을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로 적을 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형질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더라. 형질은 생물체가 가진 특징이나 기능, 겉모습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5개다. 또 형질이야. 물건을 집을 수 있다. 라고 해도 그것도 형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체의 특징이다,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또는 겉모습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친구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 우리 생명과학 1, 2학년 수준에서는 얘가 이 친구의 정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유전 물질이 DNA라는 건 이미 학습이 돼 있죠. 유전 물질은 DNA다라고 학습이 돼 있고 이 DNA가 그냥 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는 대부분은 응축돼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DNA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말려서 존재하는데 이때 얘가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단백질에 말려 있다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히스톤인 거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히스톤 단백질 그리고 히스톤 단백질이랑 DNA가 이렇게 꼬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 뉴클레오솜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는 당, 인산,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의 종류가 여러분이 아는 A랑 T랑 G랑 C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건 1학년 내용이지만 2학년 3학년 문항으로 나오거든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 이름을 알아야 돼요. D, C, 리보스. 제발 까먹지 마세요. 2점짜리로 그냥 보기 하나 나왔는데 이걸 몰라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예요. 그러면 RNA의 당 리보스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히스톤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스톤. 그러면 DNA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DNA 특징을 말하면 된다 그랬는데 DNA 대표적인 특징 이중나선 구조다.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 상보적 구조다. A랑 T랑 짝, G랑 C가 짝.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이 디옥시리보스다. 그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하나는 핵산이다. 이따 등 다른 거 뭐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DNA와 RNA 구분하는 거. RNA는 DNA가 이중나선 구조인데 반해 어떤 구조에 단일 가닥이라고 해주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RNA가 가지고 있는 DNA는 없는 용기 이름 기억나요? 유라실이라는 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복귀시켜 줄 땐 기억나는데 시험 문항에서 갑자기 물어봤을 때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챙겨보십시오.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DNA는 이렇게 인산이랑 당이랑 염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생투 내용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DNA를 제가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렇게 DNA가 이렇게 풀려 있는 이 상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정크? 아니 이 전체. DNA 전체를 유전체라고 하고 그 중에 우리의 정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죠? 이 전체를 유전체, 우리 정보가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
우리 생명과학 특히 유전 파트에 제1 목표 무조건 이건 낸다라고 적혀 있는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유전자, 유전체, DNA, 염색체 구분해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EBS에도 보면 다 그렇게 정리돼 있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가 하나하나 말려가지고 저렇게 응축돼 있는 걸 염색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염색체는요, 이 DNA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이 DNA가 아까 어디에 꼬여 있다 그랬어? 히스톤, 뉴클레오소음 형태로 히스톤에 감긴 상태에서 한 번 더 응축된 거야. DNA가 이렇게 뉴클레오솜에 감겨 있고 이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응축된 상태. 그게 염색체인 겁니다. 알겠죠? 뉴클레오솜이 여러 개 연결돼서 실처럼 돼 있는 건 염색사라고 하고요. DNA만 의미하는 게 유전자 DNA라고 하고 이 DNA랑 히스톤이 서로 연결돼서 실처럼 있는 거 염색사라고 합니다. 지금 받아들일 수 있나요? 어렵나? 이 염색사가 한 번 더 엉킨 거 염색체 이렇게 불러줄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림 볼 건데 바로 보자. 조금 이따 보면 깡을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닫아보고 수능특강이 없나요? 우리 혹시 몇 페이지쯤 돼요? 130. 로만 펼칠 필요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같이 보시면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있고 이 뉴클레오솜이 실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 이걸 우리가 염색사라고 하고요. 얘가 한 번 더 응축돼서 이렇게 덩어리 되어 있는 거. 이거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걸 구분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문항 그냥 이렇게도 나옵니다. 꼭 연습이 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 맨날 우리가 염색체에다가 여기 A, 여기 B 이렇게 그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유전자가 응축됐을 때 이 위치에 이렇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얘를 이렇게 감으면 A가 여기 올라가 있다, B가 여기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본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염색체는 각각 한 개씩을 우리가 보통 염색체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때 똑같이 생긴 염색체라고 해서 이 둘은 똑같이 생겼다, 상동 염색체라는 개념을 줍니다.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 각각은 기원이 달라.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 길이도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달라? 유전자가 달라. 같을 수도 있지만 낮은 확률로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상동 염색체는 똑같이 생긴 염색체를 말하고 각각 하나씩 부모님에게 받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같은 걸로 볼게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경우에 상동 염색체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이 정보가 다른 경우, 다시 얘기할게요. 상동 염색체니까 정보만 다르고 모습은 똑같다 그랬죠. 그죠? 이때 여기 올라가 있는 같은 위치에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유전자, 이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대립 유전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유전자가 있다 해도 얘 둘의 관계를 물어보면 무슨 유전자라고요? 대립 유전자. 둘 다 대립 유전자. 근데 이 상동 염색체, 똑같이 생긴 염색체
에서 유전자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네. 그죠? 다른 경우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이형. 이형 적합 또는 그냥 이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르다라고 해서 헤테로라는 표현을 드물게 쓴다 했습니다. 이게 2018년도인가 19년도 수능에 이 단어가 나왔어.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래서 일단 알려만 드립니다. 그다음 똑같은 동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동형 재승 뭐 배웠던 거 같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동형 적합이다, 호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 둘의 관계는 상동염색체 관계고 유전자의 관계를 물어보면 대립 유전자 관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럼 이 그림에서 염색체 몇 개예요? 두 개라고 셀 수 있죠. 부모님으로 각각 한 개 받았으니까 총 두 개다라고 셀 수 있어요. 보면 세포 한 개가 나중에 분열해서 저렇게 세포 두 개가 될 거란 말이죠. 이때 우리 여기 있는 DNA 양이 처음에 1이라고 하면 이 양이 반반 나눠져서 똑같은 정보, 얘도 1을 가지고 얘도 1을 가져야 되니까 양이 두 배가 되는 시기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DNA 양이 1이면 쪼개지면 0.5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양이 두 배가 됐다가 반으로 나눠서 원래 원본이랑 똑같은 저런 정보가 가지게 되는 시기가 필요할 겁니다. 이때 그러면 이 두 개가 상동 염색체,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했을 때 양이 두 배가 될 때 이게 그대로 복제가 돼요. 이게 그대로 복제가 돼요. 다시 얘 여기에 대립 유전자가 서로 이형이라고 치자.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형이라고 쳤을 때 지금 얘는 어디서부터 복제돼서 만들어진 거야? 이 정보가 그대로 복제된 거잖아. 다시 이 정보가 그대로 복제된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라지 A일 때 여기가 뭐예요? 라지. 반드시 라지 A일 겁니다. 돌연변이가 없다 그러면 다시 여기가 스몰 A면 이게 복제돼서 여기가 됐으니까 스몰 A. 가 되어야 돼.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제발 틀리지 말라 하지만 작년에 몇 월이었더라? 7월인가 9월인가에서 틀리고 그러다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틀리지 마세요. 그래서 얘가 복제된 거다. 이때 당연히 과학자들이 요거 몇 개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염색체 몇 개? 두 개. 여기 염색체 몇 개? 네. 두 개 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염색체는 얘랑 다르잖아. 네. 양이 두 배잖아. 네. 그죠? 그래서 반쪽을 부르는 명칭을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얘랑 얘는 정확히 똑같은 정보가 지금 두 배 돼 있는 거고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 한 개를 떼서 염색체를 분리해서 본다라고 해서 염색 분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여기서 염색 분체가 몇 개냐 물으면 여기 몇 개 있어? 네. 네 개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염색체 두 개. 이걸 염색 분체로 물으면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물으면 몇 개라고 답하죠? 두 개. 두 개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여기 염색체 몇 개? 네 개. 두 개인데 염색 분체 몇 개예요? 네 개. 네 개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뭘 그린 것 같아요? 염색사. 염색사를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죠? 기억에 못 들어가요. 라지. 라지, 이해는? 라지. 라지, 알. 이제 기본 개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잘 풀어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2점짜리 쉬운 걸로는 가끔 등장하니까. 하나의 염색체 속 A와 B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만 유전되었다. 하나의 염색체 속 A와 B는 부모 중, 이거 말로 하니까 잘 모를 텐데 하나의 염색체 속 유전자 A랑 B는 한 사람한테서만 유전된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이 글자가 이렇게 보이면 좋겠다. 하나의 염색체 속에 있는 A랑 B 유전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어떤 관계예요? 상동. 서로 똑같은 크기, 모양은 제가 이상하게 그려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요거는 상동인지를 물은 겁니다. 상동 염색체 관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세보자. 얘 염색체 몇 개 있어? 네. 4개 있어. 이거 둘이 크기 비슷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얘들이 똑같고 얘들이 똑같으니까 상동 염색체는 몇 쌍이? 두 쌍이다. 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복제돼서 2배가 됐다고 하면 염색 분체는 몇 개? 8개. 8개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염색체 4개, 염색 분체 4개 이렇게 물으면 이상하지만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염색체 DNA 양 같은 게 총 요 정도 됐던 게 이렇게 돼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이때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뭐가 바뀌었어? 1번에서 2번으로 바뀔 때 DNA 양이 일단 2배가 됐을 거고 이 말 받아들여지나? 그러면 이 염색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도 필요해? DNA를 감싸는 단백질 DNA가 히스톤의 양도 2배가 돼. 그저 틀린 말 아니죠? 염색 분체 개수도 2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갈 때 바뀌는 거 DNA 양도 2배 히스톤 양도 2배 염색 분체 수도 2배.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핵형이랑 핵상입니다. 핵형은 핵의 형태인데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2학년 때는 그렇게 설명했었고 핵의 형태라는 게 결국 뭐냐면 수랑 모양이랑 크기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무엇의? 염색체의. 그래서 이제 핵의 형태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얘네들 이거 똑같이 생겼고 이거 똑같이 생겼다. 얘네 핵형 같아요? 아니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같겠네. 설명 잘못했습니다. 얘는 같은 생물이죠. 이 ENN으로 제가 설명해가지고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잠깐만. 뒤에 붙이면 이거 EN이 아니잖아. 얘를 쓸까?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둘 다 EN인 동물이라 치자. 모양이랑 크기는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수가 달라서. 이것도 EN, 이것도 EN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게 이해가 되면 좋고 이거 신경도 안 쓰이면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똑같은 모양이랑 크기는 갖고 있는데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 핵형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핵의 형태라고 알려줘서 여러분이 모양이랑 크기만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가 달라도 핵형이 다르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 핵상은 핵의 상태인데 뭘 물어보는 거냐면 EN이냐 N이냐 요걸 물어봐요. 우리 생원에서 EN이면 체세포 또는 감수분열의 뭐 전기 정도 되는 그런 상태인 거고 N이면 누가 봐도 생식세포가 지금 감수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N인 것만 봐도 감수분열이 된 세포다, 생식세포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핵상은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색체 개수로는 이게 N인지 EN인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개가 반복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서 핵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게 이런 겁니다. 핵상은 똑같은 게 몇 개인지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이 4개의 핵상을 적으면 어떻게 되니? 다행이가 할 수 있겠나? 요거 핵상 뭐예요?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 한 개씩. 그래서 얘 N이야. 저거 핵상 뭐예요? N. 똑같은 거 한 개씩 있으니까 N이고 요건 EN. 똑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EN.
이런 생물은 잘 없습니다만 식물에서 돌연변이 생길 수도 있다. 요거는 3회. 똑같은 게 3개씩 있으니까 이거 뭐 3편이라고 적어도 이해되시죠? 네. 핵형. 그래서 얘네는 전부 핵형이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지금 돌연변이가 없고 정상 세포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제 여기 해석해주기 얘는 지금 몇 N 세포예요? 2N 세포.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 2개. 2개씩 있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 네. 우리 모든 생명체 대부분의 모든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상동 염색체라고 하면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근데 단 한 쌍만 보통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 심지어 모양이 다른데 네. 요 경우는 우리가 이걸 성염색체라고 판단합니다. 염색체는 그게 보통 상자 씁니다. 보통 염색체라고. 성염색체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성염색체는 보통 한 쌍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모양이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게 X고 요게 Y 염색체라고 하면 이렇게 모양이 달라도 얘네는 상동이라고 불러요. 성염색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예외 규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외로 정하고 있다. 그러면 성염색체 한 쌍이 똑같이 생겼다. 같으면 우리가 암컷이라고 합니다. 다르면 수컷이라고 합니다. 요 규정은 대학교 가면 깨지긴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배웁니다. 염색체 종류가 같으면 또는 사람 경우에는 XX 암컷이라고 하고 XY. 이면 수컷이라고 하죠. 그래서 5, 1, 2에서는 틀리지 않는데 나중에 되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이제 이걸 배우고 나서 시험 문항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아래 대립 유전자 표를 보래. 그러면 대립 유전자니까 지금 이 유전자들이 어떤 염색체에 있다는 거야? 대립 유전자니까 뭔가 상동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녀석은 T를 하나 갖나 봐. 근데 돌연변이 없대. 그다음에 B라는 녀석은 라지 T도 갖고 스몰 T도 갖는데 똑같이 그래요. 라지 T도 갖고 스몰 T도 갖는데 이제 설명만 들으면 이렇게 그림이 돼야 되는데 돌연변이가 없다 했는데 상동 염색체에 대립 유전자가 없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상동 염색체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글자가 다를 수는 있어도 있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라지 T, 스몰 T나 라지 T, 라지 T로 존재해야 되는데 돌연변이가 아닌데 라지 T 한 개밖에 없어. 그쪽에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 했습니까? 성염색체가 존재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염색체는 전부 크기도 모양도 똑같으니까 대립 유전자 수도 똑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얘네는 상동이면서 같은 염색체를 하는데 얘가 Y 염색체고 X 염색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유전자라고 하면 비슷하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유전자라고 하면 Y 염색체는 이 부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보고 상동 염색체라서 짝수 개수가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게 성염색체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염색체가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다르게 생긴 게 있으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얘가 남자겠구나 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라지 T, 스몰 T가 성염색체 위에 있구나. 성염색체 중에 어디 위에 있어? X 염색체 위에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우리가 작년에 할 때는 우리 한 페이지 한 시간에 나가던 거 기억나니? 한 페이지 한 시간에 했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했니? 6차시를 작년 속도로 하면 거의 6차시를 했네. 다시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아리 대립유전자 표를 보고 A와 B를 구분하라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똑같이 라지알 스몰하는 서로 대립유전자라고 돼 있고 A라는 녀석이 또는 B라는 녀석이 우리 일반적인 상염색체로 생각하면 여기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라지알 한 개 있대. R은 없대. 근데 이 돌연변이가 아니래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는 성염색체 일단 대칭이 아니니까 성염색체 위에 있다 생각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라지알은 Y에 있어 X에 있어 Y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아래 녀석이 여자, 위 녀석이 남자라고 하면 이 Y만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 R인가 봅니다. 그래서 X들은 안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저쪽 한 개만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동염색체에는 반드시 스몰티든 라지티든 대립유전자가 합쳤을 때 짝수 개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스몰티든 라지티든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가 없다,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크기나 모양이 달라서 대립유전자 개수가 다르구나 라고 판단하셔서 이거 성염색체로 다르니까 남자겠구나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만 쉬어요.